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 설명해 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열렸고요. 약식회견이 아닌 공식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내신, 외신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요. 모두 발언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면서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해 주세요. 총평을 하자면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반성이라는 기조가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일관됐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국정 수행 지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네. 국민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과 반성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일정 기간 한이문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야당에서는 정쟁을 벌이기보다는 가급적 새 정부의 협조를 좀 해오죠. 네. 그리고 언론 비판적 기사 좀 참고 국민들도 새 정부 또 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많이 보내는데 보통 이제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이 한이문 기간이 얼마 되느냐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는 뭐 한 6개월 정도까지 간 경우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한의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한의문은 벌써 끝났다는 데는 다 동의하실 거고 네. 저는 아예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예. 들 코로나 때문에 허니문이 좀 요새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가. 일단 야당 경우에는 시작되기 전에 검수완박 때문에 극심한 네. 그 대립이 있었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 원인은 대통령 스스로에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달라는 국민적인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 그거는 정말 당연하고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반적인 회견을 보면은 약간 기가 죽어 있는 느낌, 조심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이 좀 기조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세우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 성과를 들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라고 네. 자평을 했죠. 또 안보 태세 확립하는데 애썼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는데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점들을 성과를 더 내세우고 싶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약간은 강하게 내세우지는 못하고 네.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질의응답 중에 조금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지금 낮은 지지율 또 인사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전면적인 쇄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봄으로써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국면 전환이라든지 지지율 반등과는 상관없이 어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구체적인 방법, 비전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네, 좀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이
인사 문제를 네. 묻는 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속 시원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앞으로 구상이라든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대답은 여기에 못 미친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결국 인사 문제는 그 대통령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선 과정에서 내가 인선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도덕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또 업무 수행 안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걸려지지 않고 불쑥불쑥 나왔다라는 거. 네. 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사도 보면은 사적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다라는 거. 이건 결국 대통령의 문제다.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심기일전원 차원에서 인사쇄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국면 전환 차원이 아니라 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서 새롭게 시식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또 지지율 반등을 목표로 인사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소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인사쇄신은 국면 전환용으로 치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시간을 갖고 본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건 뭐 대통령의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은 선택대로 존중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시간을 갖고 들여다 보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집어내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새겨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인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느냐, 낮은 지지율이 곧바로 회복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결국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뚜벅뚜벅 갈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웨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다짐한 대로 국민만 보고 호시우행한다.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국민만 보는 게 뭐냐. 국민이 뭘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대통령이 치중해야 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네. 해결. 민생.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 과거 중국 고사에 나온 말을 제가 인용을 하자면은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의 참모였던 여기기가 유방한테 한 말이 있는데 왕은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되고 네.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집중하고 해결돼야만 그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만 그래야만 그 잃어버린 민심이 돌아온다. 이런 지적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왕은 그 백성을 하늘로 섬기는 것이고. 예. 자,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빠질 수가 없었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뭐 시원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입장을 묻자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즉답을 좀 피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느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잘 챙기지 못했다. 몰랐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의 입장 진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통령 답변은 미리 준비됐을 겁니다. 당연히 예.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으로 예상할 가능한 거고 네. 또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도 미리 준비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통령은 여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업무에 바쁘다는 이유 또 하나는 과거에 코멘트 한 적 없다는 이유로 노 코멘트라고 표현을 했고 심지어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이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또다시 말꼬투리를 잡혀서는 안 되겠다.
말실수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건넨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때문 아닙니까? 네. 거기에 그것이 이제 큰 직접적인 원인이 도화선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내용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국민들이 당연히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것 아쉽다. 최소한 여당 내분 사태에 대해서 당사자의 한 축으로 사과를 하고 또 언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준석 전 대표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 참석을 했어요. 직접 출석을 한 거죠?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가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한 가운데 가처분 신청 신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출석하면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전망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인용이 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참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 선례를 들어서 이런 경향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지금 법원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빠르면 보통 오늘 밤에라도 나옵니다. 오늘 밤에는 나오는데 그래도 요번은 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자료를 좀 더 검토해보자라고 하면은 아니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좀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도 많이 늦춰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번 주 내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재판부도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결정을 못했을 겁니다. 네. 아마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을 건데 가처분 신청이 오늘 된 건 이제 재판부가 다루는 것이 두 건이거든요.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지 모임이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명이 낸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낸 가처분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내용이 다 달라요? 비슷합니다. 네. 같은 비대위 체제 전환의 예.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가처분 신청은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되는 거거든요. 채권자가 이준석 혹은 국바세 회원이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국바세 소속 회원들을 채권자로 볼 수 있나?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있느냐? 본안 소송 갈 때 원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내는 가처분 신청은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일 건데 하나는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의 하자가 있었느냐? 그 하자가 있더라도 정말 중대한 것인가? 또 하나는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재판부가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심리에 출석하는 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똑같이 이제 당내 이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니까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맞대응을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건 이런 가벼움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한 것, 그것도 이제 불경스럽게라고 약간 비꼬는 식의 네.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가 원수인데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볍게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하고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말과는 달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서 물어보니까 민생을 챙기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챙길 기회가 없었다라고 예. 이렇게 답변한 것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대로 거울로 반사하듯이 돌려줬는데 이런 대응은 회견을 봤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재치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네.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건 제대로 봤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었던 게 똑같이 아닐까요? 챙겼다라는 표현이 네. 똑같이 네. 들어가 있는 네. 부분을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아침에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 비대위는 그대로 간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준석 대표의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취재진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또 했고 절차가 미비하다면 다시 갖추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제 막 출범한 국민의힘 비대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큰 제동을 걸 것이다라는 일각의 우려, 사실상 여론의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막상 이제 당사자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입장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고위원회 결정뿐만 아니라 상임정국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임정국위가 열리고 또 정국위원회가 열리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 인용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인용이 되더라도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더라도 대책은 있다. 뭐냐면은 상임정국위와 정국위원회 다시 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서 상임정국이 다시 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런 비상 상황으로 결정을 하고 당원 개정 그 없었던 거로 된 걸 다시 또 그 통과하고 비대위원장 다시 선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비대위가 굴러간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호영 위원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결정이 됐더라도 뭐 비대위 체제 유지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결국 미비한 절차가 있다면은 그 미비한 절차를 보완하면 끝이다. 그런 거라면은 사실 이 오늘 이 신청과 관련해서 심리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